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여러 오신트 정보통들이 현지 시각 21일 전한 바에 따르면 바로 전날인 현지 시각 8월 20일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흑해함대 심장인 세바스토폴의 해군 기지에 대규모 드론 공격을 낮부터 밤새도록 퍼부어 결국 흑해함대를 모조리 쫓아내버렸다는 쾌거가 들려왔습니다. 흑해함대 해군 기지에는 러시아가 세계 최강의 방공망이라 자랑하는 S-400과 S-300, 부크 M2, 토르, 판치르 등으로 이뤄진 촘촘한 다층 방공망이 구축되어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막으려 했지만 아무 소용도 없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의 가장 주요한 전장인 남부전선 러시아군의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크림반도의 케르치 대교를 드디어 우크라이나군이 대규모 드론 군단을 동원해 공격했다는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공격은 지난번 영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현지 시각 8월 18일 밤부터 8월 19일 새벽 사이 우크라이나군이 행한 대규모의 동시다발적인 무차별 공격의 결과인데요. 우크라이나군의 이번 드론 공격 사건들로 인해 러시아군의 흑해함대 해군기지인 세바스토폴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고 러시아군의 다층 방공 시스템이 별 힘을 쓰지 못한다는 것을 우크라이나군이 깨달은 만큼 앞으로 더욱 과감하게 대규모의 공격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번 크림반도의 공군기지 등에 행한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에이테킴스 전술탄도 미사일 때문일 것이라 예상한 것이 진실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우크라이나 지상군이 운용할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재래식 무기 에이테킴스 전술탄도 미사일이 사용되고 있음을 우크라이나군이 공식 인정했는데 무려 3가지 종류의 미사일이 공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엄청난 수량이 지원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과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바스토폴의 흑해함대 해군기지 공습에는 우크라이나군이 현재도 대량을 보유 중인 투폴레프 141 장거리 정찰 드론을 순항 미사일로 개조한 것들과 이스라엘에서 만들어진 헤론 정찰 드론들이 참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제까지 주로 밤에 공습을 실시해 왔는데 이번에는 그보다 더 과감하게 대낮부터 이런 드론 공격을 세바스토폴의 흑해함대 사령부 본부 청사에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공습은 밤늦게까지 시간차를 두고 지속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해군기지뿐만 아니라 탄약고, 부두할 것 없이 큰 폭발이 발생했는데요. 놀라운 점은 러시아가 자랑하는 빽빽한 다층 방공 시스템들이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공격에 아무 대응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는 러시아가 자칭 지구 최강의 방공 시스템이라 그리도 자랑하는 S-400과 S-300이 각각 한 개 대대 분량만큼이나 배치되어 있는 것은 물론 토르, 부크 M2, 판치르 등의 방공 시스템들이 보조하는 형태의 다층 방공망이 아주 촘촘하게 구축되어 있었는데요. 그러나 러시아가 자랑하는 이 방공 시스템들은 헤론 정찰 드론과 투폴레프 141 드론이 조합된 하이브리드 형태의 공격에 전혀 힘을 쓰지 못했고 공격당한 목표물들은 믿어지지 않을 만큼 무력하게 파괴되어 버렸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군은 이빨이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때운다고 목측 방식으로 목표물을 직접 공격하는 대공포를 밤하늘에 쏘아대며 불꽃 화망을 구성했습니다만 당연하게도 이런 수준의 대공포는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막기 어렵습니다. 이 같은 세바스토폴 공격 다음에는 AGM-88 함 대레이더 미사일이나 전술탄도 미사일의 공격이 날아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인지 러시아군 흑해함대 함정들이 도망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흑해함대 함정 중 제정 러시아 때 만들어진 잠수함 군하나 한 척과 초계함이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피해 도망가는 사진이 찍히기도 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언급해드린 이후 밝혀진 사항에 따르면 이날 케르치 대교 외에도 크림반도의 세바스토폴 해군기지 내 벨벡 비행장과 크림반도의 여러 주요 보급창에 동시다발적인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이 가해졌으며 우크라이나 북동부 국경 너머 러시아 본토에 있는 벨고로드주의 티모노버시 탄약창과 함께 벨고로드주 북부에 있는 스카리오스콜 비행장 또한 엄청난 폭발과 함께 초토화되었습니다. 크림반도 전체의 전력과 식수까지 공급하는 헤르손의 카우프카 댐 인근에 있는 노바카우프카 또한 공격받았다고 합니다. 이번 공격에서 우크라이나군은 전술탄도 미사일은 물론 공군의 증강된 전투기와 무인기 전력을 투입해 폭격을 감행했고 현지에 은밀히 침투한 우크라이나 정보국 예하 특수부대의 도움도 받았다고 하는데요. 오신트 전문가들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심리학자 입장인 러시아 측에서는 개전 이후 처음으로 우크라이나에게 이 같은 대규모 동시다발적인 공습을 받게 되자 엄청난 대혼란에 빠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개전 이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에 가했던 공세 중에서도 가장 큰 규모의 공세가 가해진 날이라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도 러시아 본토에서부터 직접 크림반도로 이어지는 케르치 대교에 무인기 군단이 대규모 공습을 가한 것은 케르치 대교에 가해진 최초의 공격이라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케르치 대교가 끊어져 버릴 경우 크림반도의 러시아군은 그야말로 살아날 수 있는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케르치 대교를 공격한다면 핵무기로 보복하겠다는 위협까지 했었죠. 케르치 대교에는 우크라이나군이
우크라이나군이 사정거리 1000km의 순항미사일로 개조한 투폴레프 141 장거리 무인 정찰기들이 대거 날아들어 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요.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에 있는 러시아 점령 정부 수반의 고문인 올레크 크루치코프는 텔레그램을 통해 러시아 방공망이 케르치의 목표물을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실인지 투폴레프 141이 케르치 대교에 피해를 입혔는지는 확실치 않은데요. 그러나 친우크라이나 성향의 오신트 소식통인 마이클 맥케이가 한국 시간 17일 00시 이후 공개한 정보에 의하면 우크라이나는 최근 우크라이나인들이 바이락타르 드론을 구입하기 위해 6억 크리오냐의 돈을 모았으며 이 이미지는 곧 파괴될 케르치 대교를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군은 이 케르치 대교를 러시아군의 마지막 희망을 꺾어버리는 중요한 전략 목표물로 여겨왔기 때문에 이곳에 분명 추가 공격을 감행할 것이 예상되는데요. 역시나 여러 오신트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아직 크림반도에는 본격적인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이 시작되지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이 최근 밝힌 바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의 이런 공격들은 러시아 흑해함대 방공 시스템들의 정확한 진지 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떤 대응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흑해함대 전체를 한번 흔들어 본 것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이들의 분석에 따르면 조만간 우크라이나군은 흑해함대 방공 전력에 대한 모든 분석이 끝나는 직후 본격적인 전술탄도 미사일을 통한 더욱 막강한 대규모 공격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바로 에이테킴스 전술탄도 미사일 여러 종류가 우크라이나에 지원된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을 뿐 아니라 앞으로 예상보다 더욱 많은 수가 운용될 것이 확실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사진 한 장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같은 사진이나 영상 속의 M14 하이마스 다연장 로켓 차량들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227mm 로켓 6연장 캐니스터 대신 단 한 발의 에이테킴스를 장전할 수 있는 캐니스터를 장착한 채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하이마스 차량은 자포리자의 최전선에서 발견되었는데 이 같은 중요한 화력 자산이 대놓고 도로를 통해 이동한다는 것은 이곳에서 에이테킴스 미사일을 발사하는 하이마스 차량이 러시아군 포병에 의해 공격받을 위험이 없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우크라이나군이 에이테킴스 전술탄도 미사일을 이미 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최초로 증명되었으며 조만간 멜리토폴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이 에이테킴스 전술탄도 미사일을 발사할 계획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여러 오신트 보도들에 의하면 현지 시각 8월 21일 미국 또한 우크라이나에 대량의 에이테킴스 전술탄도 미사일을 공급했고 최근 우크라이나군의 M14 하이마스 다연장 로켓 차량들은 기존의 GMLRS 로켓탄 대신 에이테킴스 전술탄도 미사일을 투발하기 위한 전력으로 주로 운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본 것과 같은 에이테킴스 투발용 하이마스 차량들이 최근 자포리자 인근의 도로 및 야지에서 여러 번 관측되고 있으며 이들은 지난주 동안 크림반도 일대에 미사일 집중 공격을 퍼부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세 가지 종류의 에이테킴스를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첫째는 사거리 165km를 가진 M39 에이테킴스 블록 1이고 둘째는 사거리 300km의 M39A1 에이테킴스 블록 1A입니다. 이 중 M39 블록 1은 M74 다목적 자탄을 950발이나 퍼부을 수 있는 광역 제압용 무기이기에 이를 러시아 기갑부대에 사용할 경우 단번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두 번째인 M39A1 에이테킴스도 같은 자탄을 사용하지만 사거리가 300km나 되기에 더욱 멀리서 이제는 기갑 장비가 많지도 않은 러시아군에게 공포를 안겨주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세 번째 에이테킴스는 좀 다릅니다. M48 퀵 리액션 유니타리는 사거리가 300km 이르는 것은 물론 500파운드 위력의 폭발 관통 탄두 WAU-23B를 가지고 있으며 적의 거점이나 지휘소, 탄약고 등을 초토화시키는데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데요. 멜리토폴에서 이 에이테킴스 전술 탄도 미사일을 쏠 경우 사거리가 300km에 달하기에 크림반도의 케르치 대교를 충분히 타격할 수 있으며 M48 퀵 리액션 유니타리 종류의 미사일이라면 케르치 대교를 끊어버리기에 충분한 위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곧 케르치 대교까지 끊어져 러시아 본토로부터 남부 전선으로 보급이나 증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해질 것이 예상되는데요. 이에 대한 대비를 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재 러시아군의 방공 자산들이 모두 형편없다는 진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며 케르치 대교를 통한 피난 행렬이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300km까지 본격적인 타격이 가능한 에이테킴스를 운용하는 우크라이나군은 이미 벨고로드 최후방에 있는 공군기지를 타격했고 벨고로드주 전역이 사정거리에 놓였다 할 수 있습니다. 북쪽으로도 벨라루스 영토 일부와 러시아 남부 본토 일부까지 공격 범위 안에 놓였으며 남쪽으로는 크림반도 최남단을 제외한 거의 모든 영토가 사정거리 안에 포함되는데요. 이제 러시아 본토의 로스토프 온돈까지 위험해진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의 미군은 이제 곧 기존의 에이테킴스를 더욱 발전된 차세대 전술 미사일인 프리즘으로 대체할 것이기에 상당한 미군용 에이테킴스가 우크라이나에 지원될 수 있게 된 상황입니다. 이번 전쟁이 개전되기 이전 미 육군이 보유한 에이테킴스는 총 2,500발이나 되는데 이만한 물량이 우크라이나에 지원된다면 러시아군은 끝났다고 봐야겠죠. 모쪼록 러시아가 의미 없는 패전을 무리하게 지속하기보다 하루라도 빨리 전쟁을 중단하고 양국 간의 피해를 수습해 주길 바라봅니다.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